2022학년도 4월 13번 문항 다인자 유전과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면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세 개 중에 A와 B는 연관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인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했고, 이 남자 P에서 대문자 수랑 여자 Q에서 대문자 수의 합이 6이다. P는 스몰 d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PQ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표현형은 최대 3가지이며 이 대문자 수가 1, 3, 5 이렇게 나와야 된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꿀팁에서 다인자 꿀팁에서 정리했던 내용. 만약에 삼성 잡종이라면 부모 모두 대문자를 3개씩 갖고 있다면 그때 자녀에서 표현형이 3가지인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상반 플러스 독립끼리 자손을 낳았을 때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3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좀 리뷰를 해볼까요? 상인 플러스 독립 사이에서는 7가지, 상반 플러스 독립 사이에서는 3가지, 상반 플러스 독립과 상인 플러스 독립 사이에서는 5가지가 나왔었죠. 근데 이때 이 3가지의 표현형이 2, 3, 4 이렇게 대문자 수가 셋 중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대문자 수가 1, 3, 5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일까? P와 Q의 대문자 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되구나. 이것까지는 일단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A에서 지금 기억이 1, 3, 5 셋 중 하나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확률을 나타낼 때 정규 분포 곡선 형태를 나타내야 되므로 양 끝은 그 확률이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가지 표현형이 나올 때는 항상 표현형의 비가 1대 2대 1이거든요. 3가지 표현형이 나오면 1대 2대 1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양 끝이 반드시 1이 된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2가지냐? 이 P와 Q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분은 하지 않을게요. P와 Q 둘 중 하나는 생식세포가 3가지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생식세포가 한 종류만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류는 대문자 종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두 번째는 각각 2개씩 만들어졌을 것이다. 2개씩. 그리고 이 비율을 적어봤을 때 여기서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1대 2대 1의 비율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남았기 때문에 자손에서 그 비가 1대 2대 1이 된 것이죠. 그 대문자 수만 썼을 때 그게 1, 3, 5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경우는 각각 2가지씩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비가 1대 1이고 4칸 중에 1, 3, 3, 5 이렇게 4칸이 각각 1, 3, 3, 5를 나타내게 되면 1, 3, 5가 1대 2대 1이 되죠. 그렇죠? 어차피 칸 하나하나가 다 1씩의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1, 3, 5의 비율이 1대 2대 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팁은 이 1이라는 대문자 1이라는 자녀가 태어날 때는 생식세포 속에 둘 중 하나는 0, 둘 중 하나는 1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뜻해요. 그쵸? 그럼 첫 번째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생식세포 속에 대문자 수가 한 개도 없다? 그 얘기는 모든 유전자가 다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만 돼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대문자 수 0이니까 또 다른 개체는 대문자 수만 갖게 되는 둘의 대문자 수가 더해서 6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 나머지 대문자가 한 개인 이런 경우가 안 만들어지죠. 최소로 만들어져도 3개, 3개라는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만들어져요. 따라서 이쪽에 이 한 가지 있는 게 0이 아니라 둘 중에 뭐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1로 채워지고요. 이 내용은 지우도록 하고 그러면 이쪽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빈칸을 채우는 건 쉬워요. 나머지 1과 뭐의 합이 3이 돼야 2, 1과 4의 합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경우를 봤을 때 자, 이 개체가 만드는 생식세포 속의 대문자 수가 0 또는 2 또는 4가 되려면 자, 0이 되기 위해서는 위아래 둘 다 0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나서 0이 될 거죠. 2가 되기 위해서는
2, 0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0, 2도 있어야 되고 4가 나오기 위해서는 2, 2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놨더니 2형관이 1독립이어야 되는데 여기 두 개의 대문자가 있다는 게 모순이 발생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는 모순이 발생해서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경우가 맞겠구나. 둘의 생식세포가 각각 1대1, 1대1의 비율로 나오는 경우겠구나. 그럼 0 플러스 1이 되어야 하므로 둘 중 하나가 0을 가지면 하나는 1을 가져야 됩니다. 둘 중 하나가 0이면 나머지 하나는 1이다. 나머지 빈칸 채우는 거 쉽죠. 1 플러스 2가 3이 되는 거고 2 플러스 또 3이 5가 돼야 되죠. 또 0 플러스 3이 3이 되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0 또는 2, 둘 중 하나는 1 또는 3의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를 같게 우리가 이 유전자형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또는 2가 나오는 경우는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 염색체가 만났을 때 0이 나오기 위해서는 둘 다 00이 되면 되죠. 둘 다 00이 되면 된다. 00.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수 중에 또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개씩 나와서 1대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크로스로 갔을 때도 0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빈칸에는 2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볼까요? 0, 0, 2, 2. 정확히 1대1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1과 3이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1과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위아래 더해서 1인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럼 0, 1이거나 또는 1, 0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1인 것이 하나 더 나와야겠죠. 네 가지 경우 중에 두 가지가 1이 돼야 되므로 0과 또 1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과 또 1을 더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이 나오기 위해서는 2와 1을 더해줘야 되죠. 2와 1을 더해줘야 돼요. 여기도 빈칸이 2가 돼야지 3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왜? 선생님 밑에다 이제 D를 쓰려고 하는데 위에는 A, B를 쓰고 여기 두 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위에 A, B가 연관되어 있고 밑에가 D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자, 이 그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면 1, 2개, 3,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각각 유전자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왼쪽에 대문자만, 오른쪽에 소문자만, 그리고 대문자가 둘 다 없어요. 스몰 d, 스몰 d. 그 다음 오른쪽 개체는 그러니까 대문자만, 소문자만, 그리고 라지 d, 라지 d가 하나씩 있으면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는 스몰 d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스몰 d를 갖는 쪽이 P고 라지 d를 갖는 쪽이 Q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선지를 보면 기억, 가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가의 유전은 세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므로 다인자 유전 맞고요. Q의 기억은 지금 대문자가 4개죠. 그 P의 기억, 대문자가 2개입니다. 그럼 Q의 기억이 4고 P의 기억은 2니까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A의 기억이 3일 확률. 자, 총 4칸 중에 3일 확률이 2칸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